주춤하는가 싶던 전북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소규모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백신 접종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읍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 교량공사와 관련해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주고 뇌물을 받은 시의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시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보다 18%가량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4인 가족 기준 설 차례상 평균 비용이 31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북 지역 1월 제조업 경기 지수가 지난달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비제조업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업체들은 코로나19 여파로 내수 부진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어려운 점으로 꼽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주춤하는가 싶던 전북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소규모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정부가 28일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북도와 시군에서도 백신 접종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백신 접종 추진단이 꾸려지고 접종센터도 만들어집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10명 넘게 나온 김제의 한 육가공 업체입니다. 가동을 멈췄던 공장으로 차들이 속속 들어갑니다. 이 회사의 냉동 장비 기술을 지원하러 온 일본인 엔지니어와 통역사가 코로나19에 걸리면서 540명이 넘는 직원들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공장과 연관된 도내 확진자는 28일 오전 기준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주춤하는가 싶던 도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충주 지역에 또 다른 육가공 업체에 방문을 해서 기술 지원을 하는 과정 중에 23명이 지금 확진이 된 내용으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예방접종을 9월까지 마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의료진을 접종하고 요양병원과 노인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를 차례로 접종합니다. 상반기 1분기, 2분기에는 중증 환자와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코로나19의 고위험군인 요양병원, 요양시설, 또 노인의료복지시설,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을 중심으로 접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시군은 백신 접종 추진단을 꾸리는 등 접종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민 접근성이 좋고 냉동고 설치가 가능한 접종센터를 시군별로 적게는 한 곳에서 많게는 3곳까지 설치합니다. 18살 이상 성인 150만 명가량이 접종 대상으로 2월 중에 접종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접종을 하더라도 집단 면역 효과는 가을쯤에나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개인 방역 수칙을 꼭 지켜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네, 우리 지역 확진자 현황과 백신 접종 추진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김남우 아나운서, 네. 백신 접종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라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속도가 무지하게 빠른 그런 바이러스다 보니까 접종 속도를 빠르게 올려서 이 집단 면역을 단시간 내에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우선 백신 접종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발표했는데 일단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당장 다음 달부터 접종이 시작될 겁니다. 네, 이 백신 접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갖기보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접종 수칙을 따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김진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오는 11월까지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상반기에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의료진과 65세 이상 노인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접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접종은 올해 하반기부터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미 접종이 진행 중인 해외에서 접종 부위 통증과 피로감, 두통 등의 증상이 보고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16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19 백신 도입 시 언제 접종받기를 원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8%는
부작용 등 백신 효능을 지켜보고 받을 것이라고 답했고 접종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는 답변도 6%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접종을 고민하는 이유로는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걱정돼서라는 답변이 66%로 가장 많았습니다. 첫 접종을 앞두고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하는 상황. 정부는 아직까지 백신 접종과 부작용에 대한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며 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접종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 차원에서 보상을 시행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상 반응 중 역학조사 결과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확인되는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제도에 따라 국가가 치료비, 간병비, 장애 및 사망 일시 보상금 등 국가 보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역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필수적인 만큼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동요하기보다는 정확한 사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너무 여러 가지 소식들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정확한 사실관계가 무엇인지를 조금 알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것들을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이 이상 반응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잘 파악을 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정부는 예방접종이 시행되더라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전북 지역 1월 제조업 경기 지수는 지난달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비제조업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지역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제조업의 업황기업 경기 실사지수, 즉 BSI는 67로 전달보다 1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는 매출이 전달보다 소폭 나아진 덕분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비제조업의 BSI는 56으로 전달보다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최근 계란 등 물가가 오르면서 올해 설 차례 비용이 지난해보다 18%가량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는 전주 지역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24곳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4인 가족기 중 설 차례상 평균 비용이 31만 2천 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평균 비용 26만 4천 원보다 18%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센터는 지난해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과일 가격이 올랐고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까지 겹치면서 전체적인 차례상 물가가 오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읍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 교량공사와 관련해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주고 뇌물을 받은 현직 정읍시 의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 정읍시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 기준을 넘는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의원은 지난 2017년 12월 구절초 테마공원 교량공사를 특정 업체가 수주할 수 있게 정읍시를 압박하고 공사 브로커 등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출직 공무원으로 공직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주 팔복동 일부 산업단지가 탄소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됐습니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해외 시장의 의존도가 높은 국내 탄소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으로 기술이나 경영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앞서 전북에서는 탄소 융복합 산업 규제 자유 특구가 지정됐고 올 3월에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출범합니다. 따라서 탄소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으로 전북이 명실상부한 국내 탄소 산업의 메카로 우뚝 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인데요. 전북도와 전주시가 15년 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해온 탄소 산업이 이제 국가 차원의 미래 신성장 전략 산업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전북도의 추진 의지가 눈에 띄는 성과로 이어진 쾌거입니다. 이번 특화단지 지정으로 전북 탄소 산업은 밸류체인 구축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6대 탄소 소재 분야 가운데 탄소 섬유는 전북 탄소 산업의 앵커 기업으로 자리한 주식회사 효성이 국내 처음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효성은 오는 2028년까지 1조 원 규모 투자를 통해 세계 탄소 섬유 생산 톱3 진입을 목표로 기술 개발과 생산량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특화단지 지정에 따라 탄소 섬유와 도내 일부 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활성탄소 분야가 우선 타깃 산업으로 육성되는데요. 현재 탄소 관련 전주 산단에는 30여 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전북도는 오는 2024년까지 탄소 관련 기업 100개를 더 유치해 탄소 산업 혁신 생태계 중심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특화단지 지정은 전북의 탄소 산업 생태계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만큼 연구개발과 기업 집적화, 시장 확대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 차원의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창의 한 유경 오리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견됐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해당 농장 검사 과정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돼 해당 농장의 출입을 통제했다고 밝혔습니다. AI 항원에 대한 고병원성 여부는 1일에서 3일 이후 나올 예정입니다. 정읍의 시민단체들이 시 정책 중 하나인 향기공화국 지지에 나섰습니다. 자연보호 정읍시 협의회를 비롯한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향기공화국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인 만큼 중단 없이 사업을 지속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허브원을 둘러싼 특혜 의혹 주장에 대해선 특정 업체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불필요한 논쟁으로 정읍 경제가 발목을 잡혀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제의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이 문을 엽니다. 29일 개장하는 동김제농협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는 직매장과 정육, 수산 코너 등을 갖췄습니다. 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조리체험장과 교육장, 카페 등도 마련됐습니다. 관계자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저희 동김제농협 로컬푸드 2호점은 단지 내에 신용사업장과 자재센터가 함께 있는 복합문화센터로 개장하였습니다. 저희 김제시 출하 농가와 함께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지인의 아이디를 도용해 임용시험 응시를 취소한 20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임용시험 수험생인 B씨 아이디로 교직원 온라인 채용 시스템에 접속해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범행으로 B씨는 지난해 열린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B씨의 비밀번호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 우리 지역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에 영하 7도, 한낮에도 0도로 추위도 매서워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흐리겠고 아침에 영하 5도로 춥겠지만 한낮 기온이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후부터 점차 짙어져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금요일 지역별 아침 기온입니다. 임실이 영하 12도로 매우 춥겠는데요. 남원은 영하 9도, 순창과 정읍 영하 7도 나타내겠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한동안 포근하더니 한밤눈에 극심한 추위까지 몰려오는 오락가락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낮에 10도 가까이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와 남해 해상 흐린 가운데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매우 강한데요. 물결은 최고 4m로 높게 일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신임 환경부 장관의 첫 현장 방문지 전북의 그린 뉴딜 사업장이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무공해차 보급 사업 핵심 시설들을 둘러봤는데요.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낸다는 그린 뉴딜. 대한민국의 더 나은 내일이 우리 지역에서 그려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